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XRP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히든노드 3월 2일 NSCC 디렉토리에 등재 후에 4일부터 실무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 금액이 약 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우리 XRP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CBDC와 RLSD 과연 어떤 일이 있길래 우리 XRP에게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XRP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마법 차트에서 우리 XRP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그 영향이 우리 마법의 차트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우선은 세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최근 자산운용사와 주요한 은행들이 우리 XRP를,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관별 암호화폐 및 XRP 보유 대응 현황에 대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번 통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비트코인 약 78만 개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운용자산 1000조 원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XRP를 은행을 위한 이상적인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고, 내부 결제망과 리플 네트워크 연동 및 수탁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 비트코인 솔라나 ETF를 신청 중에 있고, 자산 관리 고객 포트폴리오의 암호화폐 비중을 공식적으로 할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암호화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2024년 이후부터 우리 XRP는 물론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기준 XRP ETF 등의 약 1억 5,3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천억 원을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FBTC 운용자산 177억 달러를 돌파했고, XRP를 포함한 다양한 알트코인 수탁 및 연금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한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서서히 그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우리 XRP의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현재 정말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얘들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패턴만 맞춘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기회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우리 XRP 그냥 지금 끝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뭐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을 좀 해왔습니다. 기관급 대규모 자금이 XRP 레저에 유입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히든노드가 약 3조 달러, 약 4천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는 게 거대 프라임 브로커인데, 이번 NSCC 등재를 통해 리플 프라임은 이 엄청난 거래 사후 처리 물량을 XRP 레저로 옮길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 영향은 뭐냐면 전통 금융의 막대한 거래 데이터와 자금이 XRP 레저 위에서 처리되면서 네트워크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XRP 레저 위에서 약 3조 달러, 그러니까 4천조 원의 돈이 굴러간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포인트겠죠. 그 돈들이 그 위에서 굴러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XRP 가격이 이대로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월 2일에 등재가 되었고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이 흐름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서서히 기간을 두고 나타난다. 그러면 3월 중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3월 중에 얼마만큼 움직이는지가 통계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 우리 XRP의 가격은 이 가격은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0원 선까지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할 테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만큼 금액이 XRP 레이저 위에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XRP와 RLSD의 담보가치 상승입니다. 리플 프라임은 이미 자사의 브로커리지 상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담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NSCC 디렉토리 등재는 리플 프라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도권의 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영향은 이렇습니다. 기관들이 XRP나 RLSD를 주식 채권처럼 신뢰할 수 있는 담보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자산 보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봤던 자산운용사들이 우리 XRP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 그리고 또 하나 브릭스에서 XRP를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엑스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2026년 터질 겁니다. 2026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XRP의 흐름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자산운용사나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걔들은 멀리 보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2026년도에 지금의 가격보다 높아 있는 가격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27년, 2028년도에도 분명 지금 가격대보다는 훨씬 높아 있는 그런 가격대에 올랐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RLUSD의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 소매 CBDC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항은 연준이 중개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매용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2030년도에 효력이 만료됩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소매용 CBDC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뭐냐면 시장이 연준의 규제를 받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미국 내 소매 및 기업 결제의 표준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XRP 레이저 위에서 돌아가는 RLUSD는 사실상 정부의 민간 버전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XRP가 그리고 RLSD가 점차적으로 뭐 하고 있다?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고 사용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소매 CBDC가 없다고 하면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RLUSD, USDC,
PYUSD 등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 서로 다른 코인 사이를 연결해줄 중간 매체가 필요하다는 거 있죠. 그 중간 매체가 뭐다? XRP는 태생부터 서로 다른 통화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민간 인프라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국가 간 혹은 코인 간 결제를 처리할 때 중립적이고 빠른 XRP의 유동성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서 봤던 이 히든노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직접 소매 CBDC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수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XRP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매형 CBDC와 민간 인프라의 결합입니다. 미국 정부는 소매형은 막았지만 은행 간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위한 도매형 CBDC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리플 CBDC 프라이빗 레저를 통해 여러 국가와 협력 중입니다. 정부가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검증된 리플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채택하여서 도매형 결제망을 구축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매형도 다, 도매형도 다 우리 XRP가 점유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의 가격 2,000원 우습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5자리 숫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스머니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브릭스에서 XRP를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클래리티 법안까지 조금 늦긴 하지만 그 법안까지 통과된다고 하면 분명히 2026년도에는 우리 XRP 이 가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모두 다 한 번에 2026년도에 나타난다고 하면 충분히 5자리 숫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결론 짓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직접 소매 CBDC를 안 만든다는 것은 디지털 달러 시장의 열쇠를 리플 같은 민간 기업에 넘겨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길을 비켜줬으니까 이제 그 길은 리플의 RLUSD가 달리고 그 뒤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XRP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냥 허황되게 올라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리플의 RLUSD가 달리고 있고 그 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XRP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4일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그리고 4일날 앞서 말씀드린 히든로드 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이 3가지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죠. 미국 고용 및 서비스 지표가 발표됩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고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3월 달에 금리 결정, 4월 달에 금리 결정 전부 다 동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동결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동결 그냥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커다랗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 금리가 뭐 인하되니 동결되니 뭐 인상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동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여기서 금리 인상하기도 어렵고 금리 인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플의 히든노드 NSCC 등재 효력입니다. 자, 3월 2일 날 등재됐죠. 4일은
그 효력이 시장 실무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의 인프라를 통해 실제 거래 청산 및 유동성 공급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XRP 레이저의 트랜잭션 수치가 의미 있게 증가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죠. 아직까지도 제 채널 구독 안 하셨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이 소식들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콘시장 대학이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XRP 현물 ETF 유입세와 기술적인 저항선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XRP ETF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소강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했죠. 당분간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보면은 우리 XRP가 지난 12년 동안 평균 18% 정도 상승할 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달 중에 3월 달이 18% 정도 상승했다는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과거는 과거니까 그냥 18% 정도 상승하는 그런 강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법 차트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법 차트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쪽으로 간다, 하락 쪽으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디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양봉의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은 양봉의 윗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흰색 선인 이 수익선을 먼저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돌파 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횡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익선을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윗골이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분명한 거 있습니다. 수익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바로 다시 한번 매수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선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법의 차트에서 수익선 위로 올라가면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면 사하라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라와서 바로 슈팅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의 윗골을 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간간히 서고 있습니다.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세우고 있고 수익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있어요. 윗골이 아랫골이 달리면서 지금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수익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타점 잘못 잡으면 안 돼요. 타점 잘못 잡으면 위에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콘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하라 AI, 휴미디파이, 카이토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